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그전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추적하는 영상을 만들 거고요. 주말 동안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란 쪽과 이스라엘 쪽 뉴스 때문에 고민이 좀 되거나 아니면 걱정이 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해놓은 그 방법대로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앞으로 상승이 정말로 안 나올 것 같은, 상승이 시장에 그런 하락하는 그런 힘이 너무나도 계속 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 속에서 매수를 했을 때 매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할 거고요. 이것들을 계속 쌓아 가셔야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도 많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겠구나, 이런 매매 방법을 조금씩 더 가다듬어 가려고 합니다. 네, 몇 가지 종목 중에요. 우선 대동기업 같은 종목에는 저는 이 종목을 일단은 매수를 하는 거를 이제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 이유 중에 기존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동기업가 시장에서 중심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올라가더라도 괜찮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적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것들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매매는 일단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마페인트 지금 연속으로 계속 이제 하락을 했죠. 그죠?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사마페인트가 내일 아래쪽에 하단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음봉이 두 번 나오게 되는 날, 즉 내일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내일 우선 음봉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 음봉이는 일단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많이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뭐 음봉이 나오든지 말든지 일단 매수를 해놓고,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매수를 먼저 하는, 그러니까 선매수하는 느낌인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삼천단 제약은 내일 음봉이 나오겠죠. 내일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화요일, 뭐 언제 이틀 연속으로도 이제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냥 매수하면 수익 날 거예요. 그리고 화천기계는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이랑 같이 일단 추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에는 지금 돈을 많이 들일 생각은 없고, 반등이 어떻게 나올까, 이것들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제화품이라는 종목도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은 일본에서 있었던 그런 감염병 그런 확산 소식이 전혀 들리고 있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등이 과연 나올 것이냐, 질병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 것이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YC캠이라는 종목은요,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꿀 겁니다. 중요하게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음봉이 한번 나왔고, 연봉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매매의 그런 하나의 그런 템포가 한번 쉬었다라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내일부터 해가지고 한 주 동안에는 저는 매매는 일단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많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 하단까지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작전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음봉이 나오겠거니 음봉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쉬겠고요.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그때 매매를 접근하는 것을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페롭틱스도 마찬가지예요. 페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내일 내려오게 되면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하는데,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차트의 모양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간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갔었죠. 이 상황 속에서 내려왔을 때 내려왔다가 다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쌍바닥인 모습이 보이니까요. 이때는 매수하게 되면 그때 매수한 관점으로 여러분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왜 저기서 매수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거를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느냐, 이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주로 사용을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을 토대로, 저 위치에서도 이제 손절이라는 그런 기술을 쓰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손해하는 거를 방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익숙해지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밑에서 저는 매수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 종목들을 추가로 더 말씀드렸죠. 그리고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엑시콘이라는 종목은 지금 매수 조건에는 해당이 되죠.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빠지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틀 빠지게 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앞전에 말씀드렸던 피롭틱스랑 그 다음에 YC캠, 이 두 종목에 비해서는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조금 파워가 약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마페이트랑 3천당 제약 쪽에 매수를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내려오더라도 사실은 저는 매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될 것이 어떻게 진행될까 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매수를 한 종목들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토요일날 제가 매매를 했던 지금 상황이고, 이 종목들 가운데 이제 3천당 제약, 사마페인트, 이 종목들은 이제 가지고 있죠. 그대로 국제제품도 가지고 있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연습 삼아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 대원전선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만 가지고 있는 거고, 화천기계는 좀 더 말씀드렸고요.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더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더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YIK, 그 다음에 피롭틱스는 이제 이거는 그냥 계속 들고 있는 상태이고, YC캠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고 있는 상태이고, DIT 종목이랑 DIT 종목, 그리고 YIK, 그리고 제일전기공업,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거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은 마무리 할게요. 내일 가장 강하게 지켜보고 있을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S바이오메딕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 가장 지난주에 있어서 가장 강했던 종목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제 빠지게 되면 그때는 매매를 할 거고요.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앞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은 무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DIT 같은 종목은요, 우선은 이제 상승을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 종목이 이제 하락을 심하게 할 수가 있겠죠. 내일부터 시작하는 하락이 있을 때는 크게 무리하면서 살 생각은 없고요. 무리하면서 매수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많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매수를 접근을 해볼 생각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여기 밑에 하단까지 정도 내려왔을 때 그 정도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계속해서 이제 스윙의 접근으로 지켜볼 예정이고, IMBDX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여기에 제가 생각해 놓은 이 손절선을 건드렸을 때 이미 저는 매도를 처리를 한 상황이라서 지켜볼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 방법이 좀 달라요. 내일 매매를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이제 하단에 해당하는 이 가격대가 있죠. 이 가격대를 이제 내려오게 되면 우선은 매수를 할 거고요. 매수를 많이 할 거예요. 매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을 깨뜨리게 되면 이날 매수한 분량만큼은 저는 손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혹시라도 더 떨어지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걸어 놓겠고, 그 걸어 놓은 물량은 이제 스윙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YRK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YRK도 여기 저점에서 저는 매수를 걸어 놓을 거고, 이 매수를 걸어 놓은 금액이 이제 제가 생각한 손절선을 건드리게 되면 바로 매도가 되도록 매매를 설정해 놓을 거고, 그것보다 더 밑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추매를 해서 그 추매한 분량만큼은 스윙으로 한번 접근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2주 연속으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8%까지도 한번 찍었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마이너스 8% 이상, 그러니까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판 상황, 즉 박앤세일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일 음봉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리고 나면 수익을 많게는 5%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반도체 쪽이 이제 상승으로 되돌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지수도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반등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제 그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적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 거고요. 종목들이 이제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변화가 많이 있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매일매일 직장인들이 이제 종목들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뉴스가 이제 있고 시장에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종목이었던 그런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테마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템포 또 살짝 쉬고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 특히 5% 이상 수익을 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저도 추적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저도 성장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